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3년 8월 3일 목요일, 미국 시간은 8월 2일 수요일, 제341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커네티컷의 박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리의 유 작가입니다. 지난 7월 27일은 정전 협정 체결 70주년이었죠. 이와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우리 미우새에서도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평택에서 인간띠 있기에 참여를 했고요. 또 워싱턴 DC 인간띠 있기에서는 유 작가님과 세바스찬이 참여를 했어요. 오늘 미우새 341화에서는요. 유 작가님이 이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단순 참여자, 그로 그 행사에 참여했고요. 우리 세바스찬이랑 같이. 세바스찬님은 거기서 사진과 비디오를 많이 찍어가지고, 다른 단체에도 공유를 하고, 그런 좀 적극적인 일을 하셨는데, 조현숙님이, 거기 이제 주체로 계속 참여하셔가지고, 실제로 거기 이제 그 행진을 이끄시면서, 구호를 너무 찌렁찌렁하게 막 외치셔가지고, 우리 몇백 년 되는 그런 참여자들이 막 들썩들썩 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조현숙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조현숙님, 우리 인사 나눠볼까요? 아유, 조현수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그 행사 때문에 많이 피곤하실 텐데. 좀 쉬셨어요? 네, 좀 쉬었고요. 어저께까지 일이 안 끝나서 사실은 아이고. 예, 행사 끝나고서도 뭐 계속 인터뷰, 자료, 또 저희는 이제 뒷정리도 해야 돼서 일이 좀 많았는데 오늘부터 좀 쉬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 몇 개월 동안 많이 힘드셨죠, 준비하시느라고. 그 행사가 굉장히 잘 진행된 거로 이렇게 제가 느꼈는데.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조현숙님 개인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워싱턴 DC 부근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조현숙이라고 하고요. 영어 이름은 에꼬라고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국 분들도 에꼬라고 제 예전에 직장에서는 에꼬라고 했었고 해서 에꼬 조현숙이고요. 나이는 그런 얘기도 할까요? 네, 생년월일까지 다 하세요. 생년월일까지. 그럴까요? 하시고 원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제 나이 밝히는 거 별로 상관이 없는데 보통 나이를 얘기를 하진 않지만 1990년에 이민을 왔는데 12살 나이에 이민을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계산을 하시면 나이가 어떻게 된다라고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계속 90년에 이민 와서 계속 펠팩스에 거주하고 있고요. 지금은 2딸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이 참 안타까운 면이 많잖아요. 70주년씩이나 왔다는 게 참 낭패스러운 일인데 사실은. 그래서 이런 그 실정을 알리고 이 분단이 가져오는 그 많은 부조리들, 그 사회 악들, 그리고 아픔들, 그건 한민족 아픔뿐만이 아니고 이번 행사에서 미처 생각 못했던 걸 알게 됐는데, 여기 미국인들 또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그거를 알게 돼서 굉장히 배움의 기회가 됐고, 연대의 기회가 됐고, 굉장히 뜻깊었어요. 저는 거기서 많은 걸 얻고 희망을 봤는데, 이런 의미 깊은 행사를 주관하시는 한 분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계획한 과정과 그리고 그렇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보시는지
이 점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2019년 11월에 워멘 크로스 DMZ의 스텝으로 그 단체에 조인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런 대면 집회라든지 대면 모임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작년부터 조금씩 이제 대면 모임이라든지 집회 같은 게 다시 시작이 됐었고요. 만약에 DC에서 워men 크로스 DMZ와 또 같이 공동 주관한 워men 크로스 DMZ 포함해서 공동 주관한 9개 단체가 아니었어도 70년 7월 27일 정전협정 집회는 DC에서 진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DC 부근에 살기 때문에 항상 다른 때 집회는 안 하더라도 7.27 정전협정 때는 항상 집회를 했었거든요. 백악관 근처에 있고 그래서 항상 백악관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아마 이 공동 주간에 이런 행사를 기획하지 않았으면 30명에서 50명 정도 모여서 올해도 백악관 앞에서 집회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70주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 단체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 특히 UMC, 감리교, 유나이티드 메토디스트 처치라든지 또 노두돌이라든지 또 6.15 미주의원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벌써 작년 그리고 올해 초부터 어떠한 계획이 없느냐, 우리 또 같이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같이 기획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적으로 올 초에 워싱턴 DC에서 해야 된다,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됐고요. 작년부터 좀 망설이긴 했어요. 워싱턴 DC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워men 크로스 DMZ는 또 한국에서의 또 나름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그거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한국의 7.27 행사를 도와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하다가 미국에서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에서 하기를 굉장히 잘했다. 워싱턴 DC 오기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평가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희 혼자서 해낸 것이 아니고 9개 공동 주관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워men 크로스 DMZ는 201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전부터 되게 오랫동안 한반도 평화와 통일 운동을 해 오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게 이제 6.15 선배님, 그러니까 6.15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이시고 여기 워싱턴 DC는 나카라고 나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시고 UMC 또 감리교 분들이시고 그런 오랜 경험과 저희 세대보다도 더 가슴 아픈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선배님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행사가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보니까 뭐 기라성 같은 그 학자분들, 브루스 커밍스 교수라든가 또 실제 하원 의원분들 그것도 다수 또 여러 지역의 그 활동가들 또 아까 유 작가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타민족 참여자들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오게 한 그 노력이 굉장히 놀라워요. 굉장한 성과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분들도 학자이시면서도 이런 활동가이라는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참여를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브루스 커밍스 교수님은 실천하시고 활동하시는 학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커밍스 교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 28일 GW에서 진행했던 그 패널에서 두 번째 패널을 여지영 교수님이 마더레이트를 해주셨는데 여지영 교수님도 브루스 커밍스 교수님 제자시거든요. 그분들은 그냥 역사를 가르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진실된 역사 그리고 그 진실된 역사가 가지고 오는 지금 현재의 결과 그런 것들을 직접 연결을 시키면서 교육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냥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민사회와도 그동안 이렇게 그 연계를 계속 했고 시민사회 쪽에서도 그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미주 한인들이 그런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이런 행사를 치르게 된 그 힘이 그동안
그렇게 그분들과 같이 연대를 해오고 연계를 해오고 그렇기 때문에 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번에 70주년이라는 그 계기가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넓게 활동을 해오셨던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있고 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어요. 이 청년들은 어쩌면은 잘 몰라요. 어르신들보다 더 잘 모르고 역사의 지식도 짧지만 이번에 이 7.27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더 어쩌면 더 가열차게 더 진지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랑 에너지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사 3일 동안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어떻게 이렇게 청년들이 많냐, 통일을 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았냐라고 얘기를 하시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은 다 보수적인데 어떻게 이렇게 진보적인 어르신들이 많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았냐, 아, 그런 두 부류가 다 그렇게 피드백을 주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이 미주 동포 청년들이 생각할 때 사실 자기가 태어나서 또 한국인 부모 밑에서 이렇게 살면서 정체성 생각하는데 또 한국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게 나뉘어져 있고 이렇게 생각 자연스럽게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왜 그런 것, 그럴까 하고. 예. 그렇죠. 예. 왜 이 분단이 지속되고 있고, 분단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생각을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세대들은 또 저희랑 좀 다르잖아요. 저만 해도 어릴 적에 이제 반공 교육을 받았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자란 미국 아이들도 70년대에 그런 미국에도 메카르티이즘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공 사상이라든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았는데 요즘 세대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자유롭고 그런 게 별로 없고 그리고 외려 굉장히 넓게 프리하게 자유롭게 나는 당당하게 나는 막시스트야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당당하게 아무런 그런 어, 제재가 없이 예, 한국에서 오신 분, 네, 그 대학원생, 이제 젊은 분들이랑 좀 저기 역사 교육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약간 얘기를 했는데 그 대학원생 그분이 페이북에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이게 딱 써놨어요. 네, 그래서 한국도 이게 많이 그런 뭐 레드 콤플렉스라고 하는 거 그런 거에 네, 좀 벗어나지 않는가. 예전에 같으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대학원에 쫓겨나든가 뭐 그럴 네. 텐데. 음,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좀 힘들죠. 지금 특히 윤 정권 아래에서는 그게 음. 진짜 국가보안법에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그거를 걸려고 하면은 걸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뭐 한두 명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걸 텐데 뭐 수천 명 나오면 수천 명 다 걸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네, 음, 그래야죠. 네, 이번에도 많이 진보했구나. 네, 그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여러 4세대, 그러니까 3대, 뭐 4대까지도 이렇게 함께 한 것 같아요. 예, 뭐 중학생도 그때 이제 발표하고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거의 80대 그런 분들도 있어서 4대까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어, 그리고 이 한반도 평화라는 게 사실 뭐 한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미국과 일본과 주변 강대국들과 아주 얽혀 있는 문제잖아요. 예, 그러고 보면은 어, 미국인 뭐 이런 같이 그 아픔을 겪는 그런 사람들 뭐가 같이 이렇게 연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성공적으로 행사가 이제 끝났는데 그 열기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기대가 예, 크게 되는데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열기가 뜨겁고 참 우리가 필요한 일이라면은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열기가 정말로 쉽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그 윤문조 선생님이랑 같이 오신 세바스찬님 같은 영상 취재하신 분들이 이제 편집된 영상이 막 나오니까 영상을 다시 보면서 그 열기를 다시 느낀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사진 같은 것도 보시면서 그래, 이랬었지, 이렇게 뜨거웠었지, 이 행렬이 끊이지 않고 어쩌면은 이렇게 길게 할 때 길게 이어졌는가. 저희 추산으로 한 500명 정도 참여하셨다라고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백악관에서 이제 링컨 메모리얼로 구호도 외치고 행진하고 그러는데, 진짜 그 비디오를 보니까 금방 안 끝나더라고요. 행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로 많이 참여하셨구나, 그렇게 느꼈었고요. 그리고 이 열기를 그대로 가져가서 계속해서 한반도 평화 운동을 해야 된다. 미국에서의 우리들의 이제 역할이 있잖아요.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한국의 역할이 있고, 북에 사시는 분들은 또 북의 역할이 있는데, 북은 온전하게 너무나 힘들게 제재도 받고 있고, 그 체제 자체가 항상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꿔서 말하자면은, 북은 온전하게 평화를 바라고 있는 이 세 나라, 지금 전쟁에 관련돼 있는 세 나라 중에 북은 온전하게 평화를 바라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한은 뭐 우리 다 알다시피 정권에 따라서 어쩔 때는 반통일이고 어쩔 때는 평화를 이루고 싶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남한 힘으로만은 안 되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벌써 겪어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 2018년, 2019년 때 그렇게 높았던 희망이 그냥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저희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정권을 압박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압박을 하고, 미국 사람들이 이 미국의 70년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 그것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보니까 뭐 HR 1369, 네. 1369, 예, 그 한반도 평화 법안 그 추진하고 하는 얘기를 의원들로부터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힘을 모으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박 그렇죠. 사장님도 커네티컷의 박사님도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네. 예, 조현승님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뭐 참여도 못하면서 그런데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저희 부모님이 이북에서 그 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들이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떤 통일에 대한 그런 일반인들이 가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도 이제 조현석 씨하고 똑같은 시기에 미국에 왔어요. 90년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분들, 아까 나열하셨던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데,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동포 사회에서의 가장 앞장서고 통일운동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사실 누구보다도 민주평통 아니겠습니까? 그 한국의 헌법기관으로서 그 지원도 받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일관성 있는 그 통일 그 운동 방향을 지향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들의 통일운동 방식이 원래부터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모르지만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평화 통일을 기원하고 소위 시민사회에서 동포사회에서 통일운동을 하셨던 분들조차도 평통을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물론 이제 그분들의 애쓴 걸 폄하하고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일련의 어떤 운동이나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 조윤숙 님이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과연 평통에다가 초대장을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번에 7.27은 평통에 직접 연락을 드리진 않았었고요. 예,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권 때는 시민사회 운동 하시던 분들이 평통에 많이 들어가셨죠. 그렇죠. 그래서 네, 조금 활동도 활발하게 하셨고, 평통 내에서의 활동도 굉장히 좋았었고,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평통이라는 정부 기관이고 그게 정권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또 굉장히 극과 극적으로 평통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평통은 어쨌든 전두환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 저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굳이 더 이상 설명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저는 그래서 예. 진짜 우리가 이를 통일운동을 하면서 맞닥뜨리는 그 부분 중에서 왜 우리 동포사회가 평통을 거부하질 못하는지 저는 그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예, 여기 이제 보면은 평통 한인 터크라고 해서 유튜브에 그분들 한 게 이렇게 좀 조용하게 올라왔네요. 예,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내년 뭐 그동안 매년 해오셨다니까 정전 협정 그 기념을 내년에도 그러면 하시는 거죠? BC에서는 뭐 다른 공동단체가 같이 하든 안 하든 네. BC에서는 계속 하시는 거죠? 일단 계속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같이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 이메일로 이메일을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희가 네. 코리아 픽스 나우 풀뿌리 네트워크는 10개의 지역 챕터와 3개의 코커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챕터가 없는 지역분들은 코커스 중에 하나를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그 코커스는 하나는 종교인들 코커스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청년들 코커스고요. 그리고 하나는 한국어권 코커스예요. 저희가 보통 지역 챕터 미팅이 영어로 진행이 돼요. 한국 분들만 하시는 모임이 아니어서 그리고 2세들도 많고 그래서 지역 모임을 영어로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신 분들은 한국어 코커스 모임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진행되는 그런 것들은 브리핑은 똑같이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저나 캡디 다른 오르게나이저 캡디한테 다 연락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의사소통이라든지 그런 거 같이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한인분들 그러니까 한국어권 조금 연세 있으신 저처럼 연세 있으신 젊은 사람이 아닌 예, 그런 분들은 또 우리들의 나름 문화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네. 청년들이랑 또 이렇게 쉽지 않은 그 미팅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끼리 이렇게 한국어로 이렇게 하면서 그런 문화도 좀 공유를 하고 어떻게 운동을 좀 이끄느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 코커스 들어오시 싶으신 분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특히 노스캐롤라이나는 챕터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커네리컷, 노스캐롤라이나 챕터 없으신 분들 한국어 코커스 들어오셔서 같이 미팅하시고 같이 계획도 하고 이 지역에서 어떻게 내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그리고 또 전체 미주에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도 하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 echo 골뱅이 womencrossdmc.org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양키놈들 너희들의 소굴로 돌아가라. 태관님 어떻게 거기 가시게 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셨는지 전해주세요. 해외 주둔 미군 기지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바로 평택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인데요.
규모가 뭐 어마어마해요. 그게 용산에 있는 기지가 그쪽으로 다 옮겨간 건가요? 그렇죠. 평택으로 왔죠. 음. 어마어마해요. 둘레 18km, 면적은 450만 평이나 되는데요. 이곳은 그 미군에 우리가 무상 제공을 이 땅에 해줬고요. 또 천문학적인 이 주둔비를 역시나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많은 반대 속에서 이렇게 일단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이날 그 7월 27일이었고요. 엄청난 폭염이었습니다. 그날도. 네, 천여 명의 시민들이 그 분홍천, 핑크천을 이렇게 들고 또 만장을 들고서 안정리 게이트를 포함해서 총 6개의 출입문이 있는데 그 출입문을 중심으로 이 분홍천, 이걸로 에어싸는 또 사람들이 인간띠를 입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진행이 잘 됐습니다. 대단한 행사였죠. 아유, 그런 그럼요. 대단한 행사 그 전에도 있었나요? 궁금하네요. 저는 처음 참여했고요. 그전에는 뭐 여러 개 행사들이 있었죠. 이렇게 표현했던 안타까운 그런 소식, 그 방해 세력이 그렇게 아주 시끄럽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지금 저는 지금 조현숙님 말씀 듣고 굉장히 지금 교수님도 오시고 서로 이렇게 연설도 하고 얘기도 나누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진행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부러웠는데 제가 간 곳은요, 전쟁터였습니다. 전쟁터. 네. 일단, 평택에 들어섰는데, 대절급 관광버스 있죠? 수십 대가 아주 빽빽하게 서 있어서, 이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이제 뉴스에서만 봤지?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차에서 내리시더라고요. 다 연세 드시고 다 성조기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로만 듣던 바로 그거구나,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아니, 도대체 정강훈이가 도대체 뭔 상상을 한 건지 터무니없이 우리 활동을 하는 거를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과 개딸들이 뭐 주동이 돼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떠들어요, 아주. 그 사람들은 7.27 정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 온 거예요? 아니면 이 인간 띠입기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온 건가요? 100% 방해 같아요. 방해고 미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만약에 또 그 인간 띠입기 행사가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그럴 거기에 이유가 오는 없죠. 게 아니죠. 아, 그럼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본인들 얘기는 뭐 왜냐면 애국한다는 본인들도 얘기인데, 정전협정이라는 것은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누구나 뭐 그러니까요. 나름대로 기념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네, 여쭤본 저도 많이 궁금했어요. 근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왜 왔는지. 단순히 방해하러 온 것 같은 느낌만 저는 많이 들었으니까요. 근데 이런 말들을 막 지어내고 조작하고 떠들고, 그러니까 아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정강훈 무리들 있죠. 네, 왜냐면 현수막의 글씨 내용이나 그 사람들이 예. 준비해온 구호를 보면은 오로지 방해하기 위해서 온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예, 확실하게. 오로지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직접 맞닥뜨리는 건 전 처음이었고, 와, 이 정도였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전쟁을 종식시키고 우리가 정전한 전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평화가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내가 좀 인정을 하겠는데 그냥 오로지 전혀. 미친 놈들처럼 네, 아마 네. 돈 받고 동원된 거 아니에요 막 네, 얘기하면. 네. 예. 굉장히 아유, 참. 굉장히 큰 돈이 아마 이게 아.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 지지자들은 아마 또 이 인원수로 봐도 우리보다 뭐 4-5배 정도 아니면은 뭐 어떤 분들 10배는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마어마한 인구 동원이 되었고 또 이 방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미군 기지를 전체를 분홍천으로 에워싸고 또 마무리는 안정리 게이트 앞에 그 조그마한 광장이라고 해봤자 조그맸어요. 거기서 이제 그 시민들이 총 집결을 했는데요. 그 수구 세력들, 그 정강훈의 정강훈 지지자, 뭐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상을 하더라고요, 정강훈이를. 근데 그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그 집결한 장소 바로 그 옆에, 바로 그 펜스 바로 옆에다가 한 3-4층 정도 되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확성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번 이렇게 쓰는데 뭐 몇 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확성기로 떠들고 욕을 하고 막 뭐 입에 담지도 못하는 상상을 못하는 그런 욕을 막 하는데 정말 전 처음으로 그런 걸 들어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학생 애들, 젊은 학생들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나이가 그렇게 든 어른, 우리가 소위 어른이라고 하는 그 연세에 입에 담지도 못할 굉장히 저급하고 상스럽고
요런 태도, 그런 걸로 아이들한테, 어린 애들한테까지 시비를 걸고 막 방해를 너무나 하더라고. 이게, 뭐랄까, 귀청이 떨어져 나간다. 이게, 이것이 이거구나. 이런 하긴 생각이 우리 들 정도로, 태바님이나 우리가 그런 내용을 많이 다뤘지만 실제 체험했습니다. 가서 체험하니까 완전히 다르군요, 또. 체험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정말 저는, 한국 사람들 이게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뭐, 무슨 행사를 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조용한데, 우리 촛불 그때 광화문 때도 이랬는데, 여기가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수준이 그냥 확 낮아 버렸구나. 네, 너무 실망했고, 저런 어른들이, 그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해서 자녀들을 키운 저런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고, 저렇게 비교육적이고 저급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어쨌든 그게 좀 저는 화도 나지만 씁쓸했어요, 이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거기 통물패를 앞세우고 만장을 들고 흥겨운 춤판도 벌였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고, 같이 모이신 분들과 이렇게 교감이 느껴지면서 정말 꼭 이렇게 통일을 하고 싶다는 그 염원, 이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끝나고 6시부터는요, 한미연합사 이쪽 방향으로 차량 시위를 하면서 이제 행사가 조용하게 마무리됐어요. 우리는 조용하게 했고, 아주 굉장히 대조적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평화롭고 질서 있게, 이렇게 깨끗하게, 흥겹게 이렇게 우리는 행사를 치른 게 오히려 더 빛이 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7월 아이고, 고생 27일, 많으시네. 예, 정전협정에 이렇게 미국 DC, 평택, 또 보수 할아버지들, 다 겪어봤네요. 예, 다 이렇게 다각적으로 보니까 참 이렇게 느끼는 그리고 게 더 많아지네요. 예. 저 정말 안타까운 게 지금 이분들의 이 굉장히 연세가 드시면 그 어린 열몇 살 학생들한테 막 몸싸움을 하면서 애기들을 막 때리고 막 그런 몸싸움 같이 하면서 욕을 하고 막 밀어붙이고 뭘 던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경찰이 그걸 막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로지 미군 그 기지를 어떻게 털끝 하나 건질까봐 막 덜덜 떠는 모습 보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참. 이런 마음 아픔이 그래서 느껴졌습니다. 궁금해졌는데 보통 한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뭐 시위 같은 거 하면은 지난번처럼 뉴욕에서 있었던 인간 띠기 그 대회 네, 그러면은 그 태극기 할아버지들이 거기도 왔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DC에서는 못 봤어요, 저는. 그러셨구나. 예, 조현석님 그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 보셨어요? 올해는 없었어요. 그 작년에나 뭐 그전에는 좀 있었어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화이트하우스 방문했을 때 조금 오셨었어요. 그렇구나. 몇 분.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빨리 이 DC 쪽에 있는 할아버지들한테 이 지원금을 빨리 보내줘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연락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윤 사장님? 네, 아무튼 파주 인증각에서 그리고 백두산 장백폭포 앞에서도 그리고 미국 백악관 앞에서 평택에서 정전 70년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함성은 아주 드높았습니다.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그런 희망을 보았고요. 자, 오늘 조현숙님 말씀 잘 들었고요.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마음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 작가님하고 세바스찬한테도 내가 특별히 저도 같이 아. 갔어야 되는데 못 가서 미안하고 또 그런데 열심히 일도 참여해 주시고 뭐 만드는 일도 하시고 세바스찬 동영상 찍고 네. 그런 일에 대해서 기여를 했다고 하니까 좀 약간 뿌듯해지고 죄책감이 약간 없어지네요. 아니에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정말.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들. 조현숙 님도 이제 건강 좀 챙기세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게요. 큰 행사를 네. 하셨어요, 정말. 예. 그러게. 알겠습니다.